내 몸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들은 노화가 돼서 못 쓰게 되고, 그 다음 자기 위치에 없으면 발휘를 못하지만, 제가 손으로 익힌 거는 글쎄 무의식적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때 느낀 게 일체 유심조라고, 진짜 한우만 파자. 진짜 변함없이 이걸 내가 한번 끝을 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도시락을 2개 싸갖고 다니면서 고3 때처럼 이렇게 거의 수행 아닌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90년, 91년도까지는 이 작업을 이제 헤쳐나가려고 굉장히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됐어, 우선 1차로 네.
제가 도예 작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사실 물레를 배우기 위해서 꼬박사라는 그런 직책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기능인들이 전수를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도시락을 2개 싸갖고 다니면서 고3 때처럼 이렇게 거의 수행 아닌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다 보기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청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얻기도 좀 어려웠고, 혼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본기를 익힐 때까지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이제 87년도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 90년, 91년도까지는 이 작업을 이제 헤쳐나가려고 굉장히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빨간색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 중에서도 빨간색이 가장 많았어요. 그때 뭐 보통 빨간색 그러면 열정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다못해 신발도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 특별히 이유는 뭐 부인이 잘 어울린다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그 연애 때 그 하여튼 결혼하기 전부터는 상당히 빨간색이 좋았어요. 특별히 이유는 있었던 건 아닌데, 저 지금 작업복에서 빨간색이 걸려있네. 저쪽에 작업복이요. 글쎄,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 빨간색이 좋았고, 주위에서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선호했었는데, 지금도 옷 중에서는 빨간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열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렸을 때도 거의 저는 이과 체질인 것 같아요. 뭐든지 뭘 만들고 부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기획과를 다녔고, 기획과 다니면서 청계천에서 거의 전자부품 조립하는 게 취미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자과를 대학에서는 또 진학을 했었고, 졸업하고 지금 도예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손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들은 노화가 돼서 못 쓰게 되고, 그 다음 자기 위치에 없으면 발휘를 못하지만, 제가 손으로 익힌 거는 글쎄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특히 도예 부분도 앞으로 제가 계속 하는 동안은 이 기능들이 계속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렇게 어떤 취업 계획이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맞으신다면 기능적인 부분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다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제가 이 직장을 이제 이천으로 도예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남한테 도움을 받으지 제가 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때 느낀 게 일체 유심조라고, 진짜 한우만 파자. 변함없이 이걸 내가 한번 끝을 보자. 이 많은 도움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은 학교에 강의도 나오고, 그 다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스승 노릇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후배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건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문구가 일체 유심조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그 말을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능도 늦게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부족했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그 고등학생들하고 기능 경기대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다행히 금메달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계기로 자신감이 생기고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금메달 땀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한 4, 5년 준비했던 게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글쎄 그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엄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대가 이제 카톨릭 집안인데 주로 이제 어릴 때 배운 건 주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남한테 득이 되게 살라고 그런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기능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 이 재미있는 작업을 어떤 후배가 좀 제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찾고 있는 중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과거에 미련은 많이 없는 스타일이고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장애가 생겼지만 만약에 내가 장애를 안 생겼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었거든요. 저는 그냥 항상 현실이 가장 좋았고 하루하루 매일 오늘을 굉장히 충실했던 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돌아가라면 사실 지금도 고등학교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은 아직도 만나고 그제도 송년회하고 왔습니다. 칠보문이라는 것은 지금 이 뚜껑에 있는 구멍을 뚫어놓은 이런 문양을 우리가 보통 전통 문양인데 칠보문양이라고 하는데 이 칠보문양을 구멍을 뚫어서 투각을 한 뚜껑입니다. 그래서 칠보투각향로라고 하고 이 밑에 향로 몸체는 연꽃잎이 꽃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그 연꽃을 토끼 3마리가 떠받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박물관에 있는 명칭이 칠보투각향로라고 해요.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선 이 토끼의 받침과 이 꽃 받침, 그 다음 여기 지금 연꽃 몽우리는 물레 기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 이 연꽃 이파리는 우리가 그 석고 틀에다가 손으로 꾹꾹 찍어서 가압선이라고 해서 그 같은 그 틀을 가지고 똑같은 잎사귀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뚜껑은 아까 말한 대로 동그랗게 물레성을 한 다음에 칠보문양의 밑그림을 그려서 창칼로 끝이 뾰족한 창칼로 문양을 오려내서 투각 기법으로 완성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우리 청자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됐었는데 중국 청자와 저희 청자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중국 청자 같은 경우는 백토에 청색 위약을 입혀서 청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청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흙에 청색 위약을 입혔어요. 어떤 차이냐면 중국의 청자는 바탕색이 하얗기 때문에 푸른색이 보입니다. 저희 청자는 바탕색이 약간 투명하면서 어둡고 밖에 청색의 유약을 하면 머금고 있어서
깊이 있는 비색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 청자와 우리 청자의 차이점이죠.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청자는 청자의 흙이 유압과 불에서 같이 녹으면서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없이 수영장의 깊은 물속의 내면을 푸른 빛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깊습니다. 근데 중국 청자는 그냥 푸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 청자는 아주 깊이가 있다, 은은하다, 예,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청자 기법은 하얀 흙을 바짝 말려서 그림을 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청자는 세밀한 조화 기법이 있지만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능이 통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완성을 시킵니다. 하지만 저희 청자는 습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강 기법은 젖은 흙을 파내서 젖은 흙을 다시 투입을 해서 같이 수축을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하고 고도의 숙련이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그 다음 수달되지 않으면 더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내일 모레를 기약할 수 없고 기물이 다 완성되면 오늘 내일 아니면 수일 내에 모든 것을 완성돼야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중국 도자기는 이렇게 큰 것도 한 달, 두 달 그냥 막 놔두고 한 사람이 그냥 완성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마르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딱딱하고 네. 거기에 다른 흙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젖어 있어야 서로 딱 붙어 있는데 마른 흙에 마른 흙을 집어넣으면 그냥 툭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상강 기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상강 기법은 고려 시대 최초로 도자기 최초로 만들어낸 고유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예품에는 예전에 그 금 입사, 은 입사라고 해서 그 금속기에 그러니까 끌로 홈을 내서 거기에 은이나 금을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응용을 해서 저희 조상님들이 흙에 칼로 파내서 다른 색의 흙을 메워 넣어서 문양을 나타낸 건 세계 최초이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그런 작업 기법이죠. 그렇지, 많이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이 기법이 익히기도 어렵고 능숙하게 다루기도 어렵고, 그다음 관심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맥이 끊기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혹시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고 도자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자에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청자하는 작업을 한 4, 5년 접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백자나 분청사기보다 어떤 깊이 있는 매력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진정으로 내가 좀 승부를 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싹 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제가 사랑하는 작품인데 저는 그 다른 사람 표현보다 나만의 표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선을 가지고 문양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파도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선으로 그릴 수 있었고, 이 작품을 공모전에서 제가 청자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애착이 가고 그 이후로는 선을 가지고 더 많은 발전된 작품들을 작업하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 손도 제가 다 칼로 판에서 하얀 흙을 메우고 빨간 흙을 메워서
인명을 그린 상강 기법으로 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